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금융 분야 개인 신용정보 보호 실무 가이드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고객의 신뢰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안전하게 파기될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설계하는 수호자로서의 첫걸음을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 가이드는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데이터 생애 주기를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정보보호 실무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보는 개인정보를 넘어 금융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신용정보가 결합된 형태를 개인 신용정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는 금융회사 내부에서 식별정보와 결합되어 관리되므로 반드시 개인 신용정보로 취급해야 하며, 카드번호는 유출 시 그 자체로 신용도 판단이 가능해 위험도가 높습니다. 금융회사는 여러 법의 적용을 받지만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신용정보법이 최우선 특별법입니다. IT 망불리나 실명하기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개별법을 먼저 따르지만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기본 원칙은 신용정보법을 따릅니다.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각지대만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충을 받습니다. 따라서 실무 기획 시 항상 신용정보법 제3조의 2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시작인 수집은 명확한 목적과 고객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수집해야 하죠. 다만 실무에서는 예외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나 보험금 지급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알고 동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개인정보 기획자의 역량입니다. 수집 목적이나 항목 같은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다른 글자보다 크게 하고 색깔이나 굵기로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종료일처럼 고객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스크롤을 내리지 않아도 핵심을 알 수 있도록 UI를 구성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고객의 선택권을 위해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는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에 꼭 필요한 최소 정보는 필수 정보이지만 마케팅 홍보를 위한 정보는 선택 정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선택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전체 동의만 강요하거나 고지 없이 유도하는 UI도 절대 금지되니 개별 동의 기능을 반드시 제공하십시오. 데이터가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제공, 우리 업무를 대신 시키는 위탁, 그리고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이전입니다. 각 경로마다 사전 동의 여부나 고지 절차가 다르므로 법적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인정보 기획의 시작입니다. 제3자 제공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제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 사실을 통지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데이터 전문 기관을 통해 결합하는 경우, 혹은 통계 및 연구를 위해 가명 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공과 위탁 업무의 구분은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콜센터나 우편 택배는 우리 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위탁이며 공개만으로 가능하지만 제휴 회사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마케팅 등 그들의 업무를 돕는 것은 제공이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탁은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지만 제공은 받은 쪽이 독자적 책임을 진다는 점도 큰 차이입니다. M&A 상황에서도 보호의 연속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개인 신용 정보가 이전된다는 사실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하며, 정보를 받는 쪽은 당초 동의받은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고객의 선택동의 철회권 등 모든 권리까지 온전히 승계해서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데이터의 수명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바로 상거래 관계 종료일입니다. 이는 모든 계약이 해지되고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이 거절된 고객처럼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기존 거래가 있는 고객이라면 즉시 파기가 아닌 분리보관 원칙을 따릅니다. 거래가 끝난 데이터는 현재 사용 중인 DB에서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논리적 또는 물리적 분리를 통해 마케팅 목적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법적 분쟁 대응 등 꼭 필요한 경우 소수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게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분리된 데이터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최장 5년이 지나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정금융보법 등 다른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다면 외외적으로 보존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분리보관 DB로 따로 관리하며 최고 수준의 보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유식별 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 가능하며, 특히 주민번호는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며, 저장과 전송 시 반드시 강력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정보 같은 민감정보는 일반정보와는 별도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거래와 무관한 사상이나 신념 등은 아예 수집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망분리입니다.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죠. 단, 연구개발 목적이나 단순 파일 전송의 경우 보안 통제 절차를 거쳐 외외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협력을 위해 사스를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산실 원격 접속은 장애 대응 같은 비상 상황으로만 제한하며, VPN과 다중인증 같은 강화된 보안 적용이 필수입니다. 데이터에 누가 접근했는지는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삭제나 수정이 안 되는 스토리지에 최소 1-2년 이상 보관해야 하죠. 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이 기록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대량 조회 같은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고객은 수동적인 보호 대상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기 데이터를 이동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이것이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전송 요구권입니다. 우리 회사는 API를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는 UI를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한 데이터 혁신을 위해 비식별화 기술을 활용합니다.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가명 정보는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며, 아예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할 때는 직접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 기관에 클린룸에서 결합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위험이 제거된 상태로만 결과를 전달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4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시 필수 선택 동의를 분리했는지, 제공과 위탁을 구분했는지, 분리 보관과 파기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암호화와 망분리 등 보안 대책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